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초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정유정은 경찰 조사 중 살해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선 교수님과 하나씩 조금 짚어볼 텐데요. 어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사유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개가 된 거겠죠? 네, 뭐 지금 너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사건이고요. 예. 더군다나 뭐 지금 굉장히 심각한 흉악범죄였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미성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신상을 공개하고 나니까 더 사람들에게 의문을 지금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범죄 수사물을 보고 또 네. 관련 서적도 보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몰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사실은 그런 종류의 이제 범죄 수사물이나 또는 요즘은 다양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본다고 누구나 살인 사건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장을 한 성인이라면 지금 그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과 실제 내가 처한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정유정이란 사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사회 환경, 예컨대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어떤 직장 생활도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인터넷만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그런 과정 중에 일반적인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회적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 같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여러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소위 비정서적인 특이성,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희노애락을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지금 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별로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시신을 그냥 남겨놓고서는 이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흉기를 사러 이제 마트에 가거나 또는 자기 집에 가서 지금 캐리어를 들고 오거나 이런 종류의 너무 과도하게 좀 이렇게 냉혈한 같은 이런 이제 행동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특이성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이성과 이제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학습의 과정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범죄물이 곧 뭐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다거나 또는 은둔형 외톨이가 곧 뭐 이런 흉악범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일단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특이성이 틀림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뭐 개인적인 특이성이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4년 전에 또 전국을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이름도 비슷합니다. 고유정 사건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름도 좀 비슷하지만 계획 범행을 저지른 거 이 부분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 고유정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모방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는 범행을 하는 데는 범죄자의 독특한 범행 동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유정 사건의 동기적인 메커니즘이나 지금 이 정유정 사건의 뭐 동기나 비슷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사실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족 관계조차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 부적응이 틀림없이 존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신의 핸디캡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과외 선생님, 특히 영어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범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과외 선생님과 온라인 속에서 채팅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이 과외 선생님을 뭐 아무리 살해 판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선생님에게 가기 위해서 지금 중고 예. 사이트에서 교복을 사서 입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보면 이게 아마도 지금 본인의 핸디캡과 그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지금 이 사람의 범행에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동기는 사실 따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 사건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문구에 검색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학생인 척을 하기 위해서 중고에서 이제 교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앱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는데 굉장히 보면은 치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콘텐츠를 보면서 살인에 대한 판타지를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이루기까지는 비교적 치밀하게 계획 살인, 뭐 흉기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갔었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피해자와 조우했을 때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예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사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학생인 것을 가정하여 지금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살인 사건을 계획을 하려면 사실은 그 살인 행각을 벌이고 난 다음을 계획을 일반적으로는 하는데요. 보통 네. 사람들은 일반 살인범들은 이제 어떻게 은폐할지, 증거는 어떻게 폐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장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네.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신을 어떻게 유기할지 이런 거 다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 그 지금 가해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까지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는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신을 혼자 두고서는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뭐 마트에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신을 택시를 타고 옮겼다는 거잖아요. 택시에 오늘날은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모든 살인 행각이 CCTV에 다 증거로서 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좀 그 취약성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과외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래 명문대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신분 탈취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정말 연쇄 살인을 꿈꾼 사람 같으면은 일단은 시신만 유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시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증거물들도 모두 폐기 처분을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그 정유정은 마지막 검거될 때까지 지금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노렸는가? 본인도 스스로 노린 거를 지금 정확히 얘기는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해 나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아마도 이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외교사를. 그래서 과외교사의 신분증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우선은 고교 졸업 이후에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동형 외톨이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치료 병력이나 전과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뭐 지나친 자신에 대한 감정이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글쎄 사회에 대한 뭐 불만이 유달리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있었다면 무차별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했겠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근데 네. 그렇다기보다 개인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여 무슨 뭐 양성 증상이 아주 뚜렷한 그런 약물이 필요한 정신병력으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개인적인 부적응 정도가 심화돼서 결국은 지금 특이성이 있기는 한데 특히 정서 부분에서는 특이성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careless unemotional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냉담하다, 정서적인 뭔가 이 교류가 안 된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임상 증세는 틀림없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아마 네. 성격 장애 정도가 진행이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앞서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를 했지만 그 이후는 계획하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새벽에 택시를
이용을 하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났고 택시 기사가 이제 혈흔이 묻은 그 가방을 보고는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그렇죠. 한 건데 네. 뭐 이 뒤에 행동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네, 뭐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흉기조차 준비를 안 해갖고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그냥 뭐 여러 지금 복도에 다 CCTV에 다 잡혀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보통 범행을 하려고 그러면 CCTV가 어디 있는지 그러한 이제 CCTV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경로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 사전에 미리 다 답사를 하거나 상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유정이란 사람은 일단은 목표 달성은 뭐 살인에 대한 판타지를 구현은 했는데 문제는 네. 그 이후가 전혀 지금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서 네.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뭐 병리라면 병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살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 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지금 두 가지 얘기는 마치 뭔가 충돌을 하는 서로 이 예. 뭐 병렬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그 얘기처럼 들리지만 아마 이게 이 지금 주장이 지금 정유정이 그 당시에 틀림없이 그 아마 범행을 할 때의 정신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살인범들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점수가 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평가 척도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10점은 넘되 20점은 넘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력범죄자들에게는 보통 한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라고 딱 단정을 하는데요. 네.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사이코패스의 제일 또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정서성, 대인관계가 전혀 없는 비정서성도 그게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심리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대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이코패스의 전조적 증상은 틀림없이 갖고 있지만 네. 아주 뭐 분명하게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그 정도로 점수가 높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복합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고를 오랫동안 한 건 맞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정서성도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지금 뭐 정확하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지 그 대목도 지금 정신 감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에 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쇄살인 성향을 지녔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대목은 좀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연쇄살인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교복을 입고 갈 게 아니라 증거가 몸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혈흔 네. 등이 아마 뭐 어떻게 보면은 방수복을 입고 가야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일단은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주요한 이제 목표였지 네. 그 이후를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인데 사건 당시에 여성이 의식을 잃고 CCTV 사각지대로 갔거든요. 약 7분간의 행적이 미궁이었는데 그 결과가 밝혀졌잖아요. 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뭐 사실은 성범죄 사건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초등 단계에서 이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저렇게 폭행을 갑작스럽게 당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던 와중에 아마 성범죄 피해를 본인이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 초등 수사에서 제대로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심각한 폭행 상해를 당해가지고 아마 1심에서는 최대한 이제 폭행 상해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이제 그 형량이 나올 법한 살인 미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네.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하고 네. 아마 법원에서는 12년이 이제 선고가 됐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저 사건과 연관된 CCTV 등 피해자가 모든 것을 확보하고 보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는 진술이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범죄로 다시금 추가로 죄명을 좀 변경을 해달라는 게 피해자 측의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었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검찰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 포렌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네. 1년 전에 그 피해자의 의복을 전부 다 이제 한 5개 정도를 포렌식 센터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네. DNA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청바지 안에 저 범인의 DNA가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남성의 DNA가.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그 피의자의 진술은 네. 자기는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한 거다. 옷을 벗긴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문제는 그럼 바지 안에서 DNA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아마도 지금 바지 안에서 DNA가 나올 법한 개연성이 있는 사건, 예컨대 뭐 강간 사건은 틀림없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검찰에서 죄명을 변경을 해달라고 예.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네. 죄명이 변경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년 1심에서는 구형했었는데 지금은 살인이 보태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성폭행을 위해 가지고 피해자를 사냥을 한 거잖아요. 네. 다짜고짜 모르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량이 35년형으로 아주 많이 지금 가중이 네. 된 상태고 조만간 이제 선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재판의 결과를 두고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심에서 살인 미수, 그러니까 1심에서 12년을 네, 선고를 했죠. 했고요. 네, 네. 살인 미수였다가 지금 강간 살인 미수로 이제 죄명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바꿨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네, 가해자는 네. 살인 의도는 물론 강간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냥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무차별 폭행을 한 것 역시 욕설을 하는데 뭐 환청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그죠? 보이고요. 네. 네, 지금 아주 분명하게 저 피해자를 쫓아 들어와 가지고 네. 한 방에 돌려차기로 피해자를 완전 뭐 쓰러지게 만드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지. 피해자가 환청이 들릴 만큼 무슨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주장 중인데 네. 문제는 저분이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금 출소하여 6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금 피해자를 물색해가지고 저와 같은 공격을 한 부분에서 환청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좀 터무니가 없는 경향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또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네. 항소심이 뭐 오는 1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아주 중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 뭐 여기가 사람이 사는 동네지 무슨 밀림도 아니고 사냥하듯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면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출소를 해도 보안 처분을 해서 뭐 계속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